칠순 잔치 한정식집. 진우가 30년산 위스키를 아버지 앞에 놓는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이 술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바로 그때 상호의 핸드폰이 울리고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진다. 아빠, 그 술 절대 마시지 마세요.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이고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종로구 낡은 골목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김상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70년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중견 기업을 이끌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오늘은 아침 기온은 영상 8도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상호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말린 수첩에는 재산 분배 메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볼펜을 꾹 누르며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큰아들 진우 강남 아파트 세 채, 회사 지분 40%, 예금 5억. 둘째 아들 민석 종로 상가 건물, 예금 3억, 주식 2억. 막내딸 수진 나머지 현금과 보험금 본가. 매일 아침 똑같은 일과였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었죠. 상호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맑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였지만 그의 마음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런 고민 안 하셨을 텐데. 그때는 그냥 큰아들에게 다 물려주는 게 당연했었지. 중얼거리며 상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했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운동회도 졸업식도 생일 파티도 회사 일 때문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숙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그 이후로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돈만 벌면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숙이가 죽고 나서야 깨달았지.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걸. 상호는 찻잔을 들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건설사 부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졌고 민석은 약국 운영에 신경 쓰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진만이 틈틈이 아버지를 찾아왔죠.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말입니다. 상호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놓고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20억 남짓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이 돈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진우의 최근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 건강을 유독 걱정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다 주고 병원 검진을 권하고 심지어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유언장 작성을 권하기도 했죠. 아들이 효자가 된 건 좋은데 왜 갑자기 이럴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어제 드린 약 드셨어요? 막내딸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챙기는 마음을 잊지 않았죠. 응, 잘 먹었다.
너 덕분에 혈압도 많이 안정됐어. 너는 밤 근무 안 힘들고 괜찮아요. 요즘 응급실이 좀 바쁘긴 하지만 아빠가 건강하시니까 저도 힘이 나요. 아, 맞다, 아빠. 오늘 진우 오빠가 칠순 잔치 준비했다고 하던데 거기서 술 조심하세요. 상호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죠. 술 조심하라니 무슨 소리야? 칠순 잔치인데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평생 술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 아니에요, 아빠. 정말로 오늘은, 특히 오늘은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진우 오빠가 주는 술은 절대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상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주는 술? 왜 하필 진우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너희 형제끼리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그냥 몸에 안 좋으니까요. 아빠, 제발 약속하세요. 오늘은 정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특히 진우 오빠 앞에서는요.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빠가 아버지한테 해롭게 할 리가 있겠나? 아빠, 제발요. 저를 믿고 오늘만은 술을 마시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상호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조심하마. 그런데 수진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너 목소리가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건강이 걱정돼서요. 아빠, 혹시 모르니까 오늘 잔치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대기하고 있을게요. 이상한 일이라니 대체 무슨. 그럼 저는 일하러 가야 해요. 오늘 잔치 끝나고 꼭 연락 주세요. 아무 일 없이 잘 끝났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호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특히 진우 오빠가 주는 술은 절대로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왜 하필 진우를 콕 집어서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호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재산 분배 메모를 보면서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 때문에 자신을 해치려 할까요?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경고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오후 5시 30분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송악루. 상호는 택시에서 내리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진우가 아버지 칠순을 위해 특별히 예약했다는 이곳은 한 번 식사하는데 몇십만 원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며 상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도 수진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특히 진우 오빠가 주는 술은 절대로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진우가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버지, 오셨네요. 입구에서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45살의 진우는 건설사 부장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검은색 양복에 진남색 넥타이, 평소보다 한층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미경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서 있었고, 대학생인 아들 준호도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오늘 주인공은 아버지시니까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왠지 어색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진우의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생 많았구나, 진우야. 이런 좋은 곳까지 예약해주고. 당연한 거죠. 아버지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한정식 집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족들까지 약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죠. 모두들 한복이나 정장을 차려입고 격식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상호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상호 사장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정말 젊어 보이세요. 쉰대로만 보여요. 백수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자식분들이 정말 효자네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상호는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내심 뿌듯해했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상석에 마련된 의자는 화려한 금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등받이에는 수자가 수놓아져 있었고 방석도 비단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것이었죠. 진우야, 이런 것까지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요. 제가 직접 준비한 건데 마음에 드시길 바라요. 진우가 상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흥분감이 떠올라 있었죠.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민석이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약사인 민석은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내 은희와 고등학생 딸 지영이 함께였는데 3명 모두 어딘가 긴장한 모습이었죠. 특히 민석은 형 진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형님, 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민석이 상호에게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평소 밝은 성격의 민석답지 않았죠. 민석아, 늦었네. 어서 앉아. 미안해요. 약국 정리하느라 좀 늦었어요. 갑자기 응급 처방전이 들어와서. 민석은 아버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진우와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죠. 상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사이좋던 형제가 왜 이렇게 어색하게 구는 걸까요? 잠시 후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찜, 갈비찜, 생선회, 각종 나물, 탕류까지 화려한 상차림이 펼쳐졌죠. 테이블마다 가득 채워진 음식들을 보며 하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진우 씨가 진짜 효자시네요. 이런 곳에서 칠순 잔치하시다니 부러워요. 음식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칭찬이 이어지자 진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음식을 보면서도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건배를 해야죠.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준비해온 술병을 꺼냈죠.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양주였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 칠순을 위해 30년산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구했어요. 일반 술집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오늘만큼은 특별한 술로 건배해야죠. 하객들이 우아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30년산 위스키라면 몇백만 원은 하는 술이었죠. 진우는 정성스럽게 술병을 열었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위스키가 크리스털 잔에 따라졌죠. 그 모습을 보던 상호는 갑자기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진우 오빠가 주는 술은 절대로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이 술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진우가 상호 앞에 술잔을 정중하게 놓았습니다. 잔 속에 위스키가 조명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였죠. 상호는 잔을 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죠. 상호는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빠, 지금 잔치 중이죠? 혹시 술 드시지 않았죠?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응, 아직 안 마셨어. 다행이에요. 아빠, 그 술 절대 마시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상호 앞에 술잔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황금빛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이 갑자기 불길하게 느껴졌죠. 하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순 잔치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다급한 경고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술잔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수진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 술만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진우 오빠가 따라준 그 술은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칠순 잔치에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망치다니. 도대체 누가 이상한 소리를 넣어준 거야? 진우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죠. 형, 수진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줄곧 형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보다 유독 아버지에게 친절했던 진우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버지의 재산과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낸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너도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한테 해로운 걸 드릴 리가 있겠어? 나는 아버지 큰아들이야. 평생 효도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죠. 칠순 잔치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형이 먼저 마셔봐. 민석의 말에 식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죠. 모든 사람들이 진우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죠. 평소 당당했던 진우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술이 정말 안전하다면 형이 먼저 마셔봐. 그러면 아버지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거야. 간단한 일 아니야? 30년 산 위스키라고 했잖아. 민석의 제안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답하지 못했죠. 그는 술잔만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형을 의심하는 거야? 우리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잖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야. 형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마실 수 있잖아. 형이 직접 준비한 특별한 술이라며.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의 작은 실랑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네. 왜 마시기를 망설이지? 설마 정말 술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 진우 씨가 왜 저러지?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상호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자식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오해일 거예요. 수진이가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네요. 요즘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데요. 진우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서 목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넥타이가 답답한지 자꾸 목을 풀어 헤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형, 그렇다면 더욱 쉽게 증명할 수 있잖아. 그냥 한 모금만 마시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어려워해? 민석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약사로서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진우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증명해야 해? 이건 아버지를 위한 자리인데.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잔에서 점점 멀어지며 뒤로 물러섰죠. 그때 상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수진이었죠.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아직 거기 계시죠? 혹시 진우 오빠가 그 술을 마셨나요? 아니, 아무도 안 마셔봤어. 지금 민석이가 진우한테 먼저 마셔보라고 하는데 진우가 계속 거부하고 있어. 절대 안 돼요. 아무도 그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아빠,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까지 절대 그 술은 건드리지 마세요.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 아버지가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내 오빠가 정말.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가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빠, 혹시 모르니까 진우 오빠 곁에서 떨어져 계세요. 진우 곁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전화가 끊어지자 식당 안은 더욱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진우는 안절부절 못했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은 듣지 마세요. 그냥 오해일 뿐이에요. 제가 언제 아버지한테 해를 끼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 큰아들이에요. 진우가 상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딸의 경고를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섰죠.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진우야, 그럼 정말로 내가 그 술을 먼저 마셔볼 수는 없겠니? 그러면 모든 의혹이 풀릴 텐데. 상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진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는 술잔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큰아들이에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술잔에는 손을 대지 않았죠. 오히려 술잔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의 식은땀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듯 답답해하며 자꾸 손으로 풀어 헤쳤습니다. 하객들은 이런 진우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건설사 부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몇몇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정말 이상하네요. 왜 저렇게 당황하죠? 설마 정말 형이 그렇게 결백하다면 왜 마시지 못해? 민석이 일어서서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죠. 약사로 일하면서 키운 직감이 형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형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민석아, 내가 형한테 이러면 어떻게 해? 민석의 아내 은희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아버지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형, 정말 이상해. 왜 마시지 못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마실 수 있잖아. 그냥 한 모금이면 되는 거야. 30년 산 위스키라며? 그럼 형도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석의 질문에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술잔을 바라보면서도 손을 뻗지 못했죠. 너는 왜 자꾸 나를 의심해? 우리는 형제잖아. 혈육이잖아.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이인데.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가짜처럼 들렸죠. 하객들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길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거야. 형이 요즘 들어 아버지 재산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 그리고 변호사까지 소개해주면서 유언장 쓰라고 했고. 그게 정말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어? 민석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권했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들렸죠. 순간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의 말이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죠. 하객들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게 효도 아니야? 자식된 돌이 아니야? 진우는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하지만 형은 유독 자기 몫에만 관심이 많았어. 그리고 며칠 전에 아버지 보험 수익자를 바꾸자고 했잖아. 형 이름으로 말이야. 왜 수진이나 나는 빼고? 하객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이라.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냄새가 확실히 났죠. 설마 보험금을 노린 거야? 진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세금 문제 때문이었어. 아버지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상속세 때문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진우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형, 그만해. 나는 약사야. 세금 문제라면 나한테도 상의했을 거야. 그런데 형은 나를 완전히 배제하려 했잖아.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민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의 행동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며칠 전에 내 약국에 온 거 기억해? 민석의 말에 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두 형제의 대화를 들었죠. 이제 진짜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약국에 간 게 뭐가 잘못된 거야? 형이 동생 약국에 가면 안 되나?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수면제를 달라고 했잖아. 불면증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 형의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평소에 불면증이 없던 형이 갑자기 왜? 상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이 수면제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설마 그 수면제를 술에 타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수면제요? 설마 술에 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독살하려고 했던 거네. 하객들의 반응이 격해졌습니다. 민서가, 설마 진우가 그 수면제를. 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는 확신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제 의심이 맞는 것 같아요. 진우가 갑자기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다 거짓말이야. 민석이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동생이 형을 모함하다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적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죠. 진우 씨, 정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수면제를 술에 탄다고?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진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사면 초가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때 민석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형,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었어. 형이 며칠 전부터 아버지 통장을 몰래 확인하러 다녔다는 것도. 민석의 폭탄 발언에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진우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상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몰래 확인했다는 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평생 믿고 살아온 큰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이런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줄이야. 은행 직원이 내 친구거든. 김 과장이라고 아시죠? 대학 동기인데. 그 친구가 형이 아버지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잔고 확인하고 계좌 이체 준비까지 해뒀다고 하더라고. 민석의 말에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인감도장을 훔쳐서 계좌를 조작하려 했다는 이야기였죠. 이제 진우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인감도장까지. 그럼 정말 계획적인 거네요. 미리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몇몇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기도 했죠.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이제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죠. 모든 계획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셔츠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보험회사에도 갔었지? 아버지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러. 보험금 수령 절차까지 알아봤다며 친구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데 형이 왔었다더라. 민석의 추가 폭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진우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었죠. 보험금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있어요. 형, 내가 정말 그랬어? 정말로 아버지를 해치려고 했던 거야? 우리 아버지를? 민석의 질문에 진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었던 큰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니.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 영숙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었죠. 진우야, 내가 정말 아버지를 어떻게? 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하고 숨이 막히는 듯 했죠.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객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가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식당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프로젝트 자금을 제가 잘못 처리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돈을 사용했어요. 개인적으로 진우의 고백에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죠. 횡령 의혹을 받고 있고 곧 감사가 들어와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저는 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노린 거구나. 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정말 많은 돈이 12억을 갚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감옥에 가야 해요. 최소 10년은.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12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고백이었죠. 그런 거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12억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에 썼길래? 하객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투자. 다 실패했어요. 원금도 못 건졌어요. 계속 잃기만 하고 진우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도박에 가까운 투자로 회사 돈을 탕진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해치려 한 거야? 민석의 질문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준호는 대학생이고 미경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진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더욱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형, 그래도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를 낳아 기르신 아버지를. 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마지막 애정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 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 급했어. 금요일까지 돈을 갚아야 하거든. 진우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절망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수면제를 술에 타면 그냥 잠들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고통 없이 평온하게. 하객들이 더욱 경악했습니다. 구체적인 살인 방법까지 인터넷으로 찾아봤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찾아봤다고? 정말 미쳤구나. 그리고 보험금과 유산을 받으면 15억 정도는 될 거라고 계산했어. 회사 돈 갚고도 남을 것 같았어. 상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자신의 목숨의 값을 매기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한 배신이 있을까요? 15억이라고? 내가 내 목숨을 15억으로 계산했다는 거냐? 상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죠. 70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이야. 자신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다고요. 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런 끔찍한 진실 앞에서 말을 잃고 있었죠.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었고 남은 사람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아버지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민석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형에 대한 마지막 정까지 사라져가고 있었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했어. 시간이 없었어. 감사가 월요일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돈을 마련해야 했어.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다고. 진우는 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변명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격렬하게 열리며 수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극도의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죠. 병원에서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가빠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복이 구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급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시죠?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 술은 절대 안 드셨죠?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다행히 아버지는 괜찮다. 내 덕분에, 정말 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 상호는 딸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이 순간 수진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상호 앞에 술잔을 보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금빛 위스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였죠.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행히 안 드셨네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말 아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뻔한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이걸 알았지? 어떻게 오빠의 계획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세히 설명해줘. 상호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딸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진우 오빠 회사 동료가 어젯밤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급성 스트레스성 위궤양으로요. 피를 토하면서 실려왔는데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면서 계속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수지는 숨을 고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죠. 그 사람이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민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곧 감사에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했어요. 12억을 써버렸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고. 정말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모든 진실의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하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진우의 동료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밀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오빠가 아버지를 해치려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횡령 금액까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감사 날짜까지 정확히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했어요.
수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그 환자가 진정되고 나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회사에서 완전히 추궁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자금을 개인 투자에 써버렸다고. 하객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 오빠를 미행해 봤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새벽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마치 무슨 큰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도 가고, 은행에도 가고, 보험회사에도 가고. 새벽 2시에 보험회사에 뭐 하러 가겠어요? 야간 경비실에서 뭔가 확인하더라고요. 보험금 수령 절차인지 뭔지. 서류도 받아오더라고요. 하객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 5시에는 오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그때 오빠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전화 통화? 새벽에 누구와 통화를 해? 민석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죠.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더라고요. 실패하면 정말 끝이다. 감옥에서 10년은 썩어야 한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30년산 위스키를 구했으니까 절대 의심받지 않을 것 같다. 칠순 잔치에서 술 한 잔 드시고 돌아가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한 말이었어요. 수진의 말에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진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드러나고 있었죠. 몇몇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나면 1시간 정도 후에 잠이 들 테니까 그 사이에 모든 서류 작업을 정리하자. 보험금 청구서도 미리 써두었다고도 했어요. 진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다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식은땀은 더욱 많아져서 셔츠 귀까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오빠가 정말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고. 그래서 급히 오빠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위험하지 않았어?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오빠가 잠깐 편의점에 간 사이예요. 담배 사러 갔나 봐요. 평소에 알고 있던 비상열쇠로 들어가서 오빠 방을 뒤져봤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럴 생각도 안 했는데 아버지 생명이 걸린 일이라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죠. 하객들이 모두 그것을 주시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병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오빠 방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서 찾은 거예요. 다른 약품들 뒤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교묘하게 숨겨놨더라고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유리병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죠.
마치 밀가루처럼 보이는 그 가루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라니. 수면제 여러 알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술에 타면 맛을 모를 정도로 곱게 갈아놨더라고요. 아마 며칠에 걸쳐서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객들이 더욱 경악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었죠. 진우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빠 책상에서 이런 메모들도 찾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 여러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집중해서 지켜봤죠. 종이들은 진우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과표 마이너스 오전 7시 기상, 오전 8시 아침 식사,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7시 혈압약 복용, 오후 9시 취침, 보험금 수령 절차 마이너스 사망진단서 발급, 보험금 청구서 제출, 수익자 확인 절차 유산 상속 순서 마이너스 배우자 없음, 자녀 3명, 큰아들 우선 상속권, 변호사 연락처, 화장터 예약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상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상까지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섬뜩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구체적인 메모도 있었어요. 아버지 평소 취침 시간 오후 9시, 혈압약 복용 시간 저녁 7시 정각, 술 드시는 양 평균 소주 2잔 또는 양주 1잔 정도, 술 드신 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약 30분, 평소 코골이 유무 마이너스 있음. 마치 범죄 계획서 같았어요.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우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를 관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메모였어요. 수진이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하객들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잔치 당일 계획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 1단계 30년산 위스키로 특별함 강조하며 술 권하기, 2단계 수면제 가루 투입 후 잘 섞기, 3단계 건배 후 아버지께서 드시도록 유도, 4단계 졸음 증상 확인 후 집으로 모시기, 5단계 자연사 연출 마이너스 잠든 상태에서 베개로 라고 단계별로 다 적혀 있더라고요. 하객들이 더욱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제 투입이 아니라 완전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다음날 아침 발견 시나리오 마이너스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발견, 고령과 음주를 사인으로 추정되도록 연출, 부검 요구하지 않기라고도 적혀 있었어요. 상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단순히 수면제를 타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진우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여기로 온 거예요. 오빠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막으려고.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버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늦었다면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셨을 것이고 진우의 완전 범죄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수진이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었죠. 딸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마지막 발악이 서려 있었죠.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술도 안 드셨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진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적이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이미 늦었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계획서까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해? 수면제도 준비했고 실행 단계까지 갔잖아. 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에 대한 마지막 애정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수가 아니야.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이야. 생각하는 것까지 범죄는 아니잖아. 계획만 세운 것뿐이라고. 진우는 마지막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남아있던 하객들도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생각만? 수면제를 준비하고 계획서까지 작성하고 실제로 독이 든 술까지 준비한 게 생각만이라고? 아버지 일과표까지 만들어 놓고? 수진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형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술을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놨잖아요. 아버지가 드시기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하객들이 더욱 진우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남아있던 몇몇 하객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준호는 아직 대학생이고 미경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저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우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여전히 아들을 외면했죠. 그의 표정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 이미 늦었어. 회사 동료도 알고 있고 수진이도 모든 걸 봤어. 증거도 다 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리고 이건 숨겨서 될 일도 아니야. 민석은 냉정했습니다. 형이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상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낸 적은 처음이었죠. 진우야. 모든 사람들이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칠순을 맞은 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상처가 스며 있었죠.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보다 더 충격인 건 내가 그걸 돈 때문에 했다는 거다. 내 목숨을 15억으로 계산했다는 게 더 충격이야. 상호의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나를 사랑해서 효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구나.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너희를 키웠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답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돈만 벌면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상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다고요. 진우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솔직히 말했어야지.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어? 12억이 그렇게 큰 돈이야? 상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들로서 체면도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었고, 실망을 끼치기 싫어서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상호의 반문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 돈이 필요했다면 아버지한테 와서 도움을 청했어야 했어. 그게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니야? 상호의 말에 진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자식을 어떻게 용서해? 이건 용서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야. 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어. 너희는 각자 스스로 길을 찾아라.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상호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아버지,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민석이 놀라며 말했지만 상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내 돈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돈이 가족을 망치는구나. 상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경찰에 신고해.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어.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112를 눌렀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진우가 발작을 일으키듯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 미수 사건 신고하겠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송악루에서 수진의 신고로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우의 마지막 말이었지만 상호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상호의 선언에 진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서 진우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미수와 횡령 혐의였죠. 그리고 상호는 약속대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죠. 아빠, 후회 안 하세요? 수진이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칠순 선물은 돈이 아니라 진실이구나. 그리고 너라는 진짜 자식을 다시 발견한 것도. 석양이 지는 작은 창가에서 아버지와 딸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채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